안녕하세요. 아이가 불났다. 저자 이경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추리력 개념까지 했지요. 오늘은 요 아이가 불났다 책 중에 추리력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90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리력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오늘 10강, 그죠? 현명한 부모학교 10강부터 10강이 됐습니다. 반을 넘어섰네요, 10강. 우리 아이 두뇌의 창의성의 날개를 달아주죠.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리력이라는 뇌 기능이 닫혀 있으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죠. 학습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어떤 문제 인력도 약하고, 어렵고 힘들어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래서 엄마 얼굴 많이 쳐다보고, 복잡하고 힘든 거 있으면, 자꾸 회피하는 경향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추리력을 낮은 아이, 또 추리력을 더 발달시키려면 유아기 때 어떤 훈련하면 제일 좋느냐. 저번에 수리력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상과 언어 사고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죠? 추상과 언어 사고력 훈련을 꾸준히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추리력을 갖다가 우리가 향상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는 기본 그런 것들이 습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추리력을 유아기 때 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재미있는 두뇌 발달 놀이를 통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키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여러분들 보면 아이들 훈련한다 그러면 좋은 책 사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유아기 때는 집에 있는 모든 도구가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자료가 됩니다. 자, 스케치북 하나만 있으면 돼요. 스케치북 하나가 있고, 단 뭐냐면 엄마 아빠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스케치북 하나를 갖다 놓고서 만 3세 정도가 되면 도형 같은 거 있잖아요. 도형 또는 숫자. 예를 들면 동그라미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나세요? 동그라미 하면 말씀하세요. 훌라후프, 그죠? 공. 이렇게 스케치북에 엄마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동그라미 한번 생각나는 거 같이 그림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동그라미가 공이 되기도 하고, 동그라미가 훌라후프가 되기도 하고, 그죠? 동그라미가 엄마 얼굴이 되기도 하고, 동그라미가 아빠 얼굴이 되기도 하고, 동그라미가 자동차 바퀴도 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유추돼서, 없는 것 같지만 유추돼서 뭔가 만들어져 나가잖아요. 이런 훈련들이 유아기 때 요 두정엽 발달에 제일 좋은 훈련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거. 두 번째 뭐냐면, 숫자 있잖아요, 숫자. 숫자. 이 노래를 통해서 하는 두 번째로 숫자. 어머님 숫자 8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숫자 8이 온종일 걸어 다닐 때는, 예를 들면 눈사람, 오뚜기. 그죠? 숫자가 8이 저녁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누워서. 뭐가 생각이 나요? 무한대 훌륭하십니다. 나비 넥타이. 그죠? 예를 들면 무한대. 많은 거 있잖아요. 일자 하면 생각나는 거. 이자 하면 생각나는 거. 일자가 누워있을 때, 삼자가 누워있을 때, 삼자가 누워서 잘 때, 삼자가 엎어져 잘 때. 그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스케치북 안에 이런 걸 할 때 그림 훈련을 꾸준히 시켜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숫자를 가리키기 전에 숫자 가지고 그림 그리는 훈련들을 시키면 굉장히 이 추리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글을 가리키기 전에 자음과 모음 가지고 그림 그리기 많이 시키세요. 자음과 모음 가지고. 니은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머님? 네, 맞습니다. 의자, 계단, 그죠? 니은 하면 생각나는 거 그리기. 오 하면 생각나는 거 그리기. 우 하면 생각나는 거 그리기. 한글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어떤 없는 유추된 거, 자기 머릿속에 유추한 걸 그려내는 능력들,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두뇌 놀이를 통해서 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두뇌 놀이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거.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S자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이 나세요? 길, 그죠? 지렁이, 뱀 무서워하죠? 뱀 이런 것들. 네? S라인? 네. 그 S라인과 S라인은 다른 겁니다. S라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유아기 때 제일 도형 가지고 그림 그리기, 숫자 가지고 생각나는 거 그림 그리기, 한글 자음 모음 가지고 생각나는 거 그림 그리기, 이런 거 잘 그리도 한글 잘 그리면 자음 모음이 아니라 단어 가지고 그림 그리기,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죠? 강아지, 그럼 강아지 가지고 그림 그리기.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영어 가지고 그림 그리기, 영어 스펠링, 그죠? 알파벳 가지고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 이런 게 뭐냐면 두뇌 놀이를 통해서 두뇌 놀이 유추 능력, 추리력을 키워주는 방법이고요. 또는 이 불안전 그림이라는 게 이제 불안전, 아까 한 건 불안전 도형 형태의 뇌발달 방법이고, 불안전 그림은 뭐냐면 아이들 동화책 같은 거 읽다 보면 다 버리지요. 다 이제 오래된 걸 버릴 때,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동화책이 있었는데 자동차 그 그림만 띄어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스케치북에 자동차를 붙이는데 바퀴만 하나 없는 걸로 해서 스케치북에 붙여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스케치북에 요 바퀴가 하나가 없는데, 바퀴가 뭐 2개가 없어도 괜찮아요. 가장 빠른 바퀴 그리기. 그럼 아이들 뭐 그릴까요, 거기다?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잘 안 나는데. 로켓을 다는 애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차 바퀴. 여러분들이 KTX 바퀴라고 해가지고 그린 애들도 있고. 뭐 그런 애들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아이들, 그러니까, 새가 있어요, 새. 동화책에. 그 그림을 해서 날개를 다 자른 다음에, 날개 그리기. 어떤 날개?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가장 빨리 날 수 있는 날개를 그려봐라. 그럼 아이들이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기. 이런 것들이 유아기 때 아이들한테 두뇌 발달 놀이를 위해서 추리력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는 두뇌 발달 놀이. 두 번째는 경험이나 체험이나 탐구 활동을 많이 해야 이 추리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자연놀이 알죠? 자연물로 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 나뭇잎을 만졌을 때, 꽃잎, 돌, 흙, 눈 감고 바람 만지기.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이제 자연놀이라고 그러죠, 이런 놀이. 이런 놀이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유추하는 능력이, 추리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두 번째는 요리놀이. 식재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속과 껍질이 다르잖아요, 대개 보면. 같은 것도 있지만, 많이, 그러면 대부분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박, 겉과 속이 다르듯이. 그지? 또, 계란인데도 깨트려보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액체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열을 가하게 되면 고체로 바뀌잖아요. 이럴 때, 계란이 그냥 익히지 않았을 때, 익혔을 때, 또 익혔을 때 잘랐을 때, 이런 오감 능력을 시켜주는 것도 추리력이죠. 그 다음에, 맛보기 이런 것들. 그죠? 맛보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다음에, 또 어떤 탐구 활동이나 이런 게 있냐면 질문놀이 같은 거, 질문놀이. 질문과 발문을 자주 해서 생각을 확장을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거울놀이. 거울로 표정 표현하기, 웃는 표정 표현하기,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 추리력 키워주는데 좋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놀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림자놀이, 이런 놀이. 그 다음에 음악놀이. 음악놀이가 뭐냐면은 주방용품이 있죠. 주방용품 중에 이제 오래 쓰고 이제 너무 새 거 하지 마세요. 새 거 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냄비, 바구니, 그릇을 갖다 놓고서 높낮이 리듬 소리를 느끼게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높다, 낮다, 리듬 어떤 소리가 다른 거. 그럼 아이들이 그걸 쳐다보면은 한 번쯤은 모르고 자꾸 하다 보면, 나무로 된 건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또 같은 그릇이더라도 쇠로 된 그릇. 그죠? 이런 그릇들도 큰 거나 작을 때는 소리가 다르구나. 이런 걸 아이들이 끊임없이 느끼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추리력 키워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에, 세 번째가 동물, 곤충, 사물을 직접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해보기. 이런 것들.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 입만 보게끔 하세요. 어느 날. 동물들의 김밥만 드시지 마시고 동물들 입만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의 입 중에 부리가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생겼니라고 그래보라고. 그러면 오늘은 온종일 동물원에 가서 새만 봤을 거 아니에요. 새를 가리키지 마시고. 그러면 부리가 있는 동물들은요, 대개 보면 다리가 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엄마, 부리가 긴 동물들은 다리가 대개 2개예요 그런다고요. 2개.
왜 두 개니?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새는 바위에, 물가에 보면 돌이나 나무에 앉아야 되니까 네 개면 불편하다. 얘는 오늘 엄마가 동물들 중에 새만 보라고 한 거예요. 부리며 있는 동물을 보라고 하는 순간 많은 걸 터득하게 됐죠. 그죠? 또 날아다녀야 되니까 날개가 있어야 돼. 동물원에 가면 그분이 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을 만들 때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목이 긴 동물들은 초식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꼬리가 긴 동물도 초식이 많아요. 다리가 짧을수록 육식이 많아요. 다리가 길수록 초식이 많고 초식동물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키려고 하지 마. 길이는 목이 길어야 나뭇잎을 따서 먹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왜 목이 길어야 될까? 이런 걸 아이가 자꾸 관찰하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원리를 찾아서 같은 이런 관찰 동화책 있어요. 관찰 그림 동화책. 이런 걸 또 많이 읽어주면 아이들이 호기심도 키워주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수리력에 되게 했던 것처럼 수학 동화나 과학 동화 이런 걸 6세 중반부터는 좀 많이 읽어주세요. 많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YGQ에서 이 YGQ 수업을 할 때 원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쳐줘요. 이거 보면 어머님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새우하고 상어하고 문어가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다가 몸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몸을 찾아주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 대부분 아이들은요, 새우의 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죠? 상어는 상어로 연결을 합니다. 문어는 문어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원칙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끝나게 되면 학습지밖에 안 되지만 어머님이 그러는 거야. 오늘 똘똘이한테 새우가 새우의 몸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떤 몸을 찾아주고 싶은지 네가 생각난 대로 다 연결해 보아라 한번 해보세요. 또 어떤 아이가 새우로 연결할 때 새우로 연결하고 이 새우를 또 상어와 이렇게 연결을 해요. 되게 우리나라 엄마들은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 연결하면 지우개부터 줍니다. 틀렸다고. 틀렸다는 걸 자꾸 지우개로 고쳐주면 추리력이 발달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아이한테 뭡니까? 틀렸지만 분명히 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걸 물어보여야 돼.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 새우는 나처럼 겁장이라 낮에는 내 몸을 갖고 있지만 밤이 되면 상어의 몸을 가지고 잠을 잔대. 아이가 한 얘기예요. 제가 전국 부모교육 다니면서 그 선생님들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치면서 들은 내용. 그죠? 그러니까 아이 유아기 때 지우개 많이 쓰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지우개 지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X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꼭 지우려고 그러죠. 그림 일기. 완벽하게 5줄 다 채워야 돼. 그림 일기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내가 이게 문제 결력 키우고 어떤 정리하는데 좋은 게 그림 일기 7세 때 2학기 때 많이 쓰잖아요. 이 그림 일기 같은 경우 그림 그린 다음에 말로 표현해보라고 하세요. 한 달 동안은. 잘하면 2달 때는 그림 일기 중에 그림 그린 것 중에 여기에 나온 사물이나 이런 거 이름들 단어 한 서너 개 쓰고 말 연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줄 쓰기 그 다음에 2줄 쓰기 이래야 아이가 나중에 일기도 쓰고 정리 메모도 하는 습관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쓰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에서 하는 거. 그죠? 여기 이제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을 보고서 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6개인데 생각나는 만큼 칠하래. 어떤 아이는 하나만 칠합니다. 우주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떤 아이는 3개를 칠합니다. 우주선 다리가 3개가 있어서. 그죠? 어떤 아이는 2개만 칠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 어떤 애는 하나를 칠해. 왜? 창문이 있어서. 창문이. 어떤 애는 2개. 창문이 2개라. 어떤 애는 창문을 보고서 8개를 이 아래다 또 만들어 칠해. 하나, 둘, 셋, 넷, 8개를. 동그라미 없는 걸 또 이렇게 만들어 칠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뇌를 자꾸 확장하는 훈련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추리력 훈련 방법은 제가 다시 정리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두뇌 발달 놀이, 도형 가지고 그림 그리기, 숫자 가지고 그림 그리기, 자음 모음 가지고 생각난 거 그림 그리기 이런 걸 집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 중에서 동화책 읽다가 못 쓰는 거 있으면 잘라가지고 스케치북에 붙여놓고서 가장 빠른 바퀴도 그려보라고 하고, 문어가 하늘을 나른다면 문어 다리가 8개잖아요. 어떤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날까? 문어를 그래, 문어 머리를. 그 다음에 문어가 이제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산대, 땅에 산대. 그러면 땅에 살면 땅에 살려는 다리를 그려낼 테고, 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요. 말로 표현하면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경험체험 탐구활동 많이 하시고, 자연놀이, 요리놀이, 질문놀이, 거울놀이, 그림자놀이, 음악놀이,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추리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본이 되죠. 세 번째, 동물원 이런 데서 아주 잘 관찰하고, 식물원 가가지고 소나무만 하루 온종일 보라고 하고, 그죠,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제가 동물원 같은데 놀이공원 가잖아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부분 놀이공원 갈 때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많이 찍냐면 세워놓고 많이 찍어요. 그죠? 놀이공원, 용인 에버랜드 가면 에버랜드가 간판 나오는데 딱 세워놓고, 서울시청 그러면 서울시청, 디즈니랜드 그러면 디즈니랜드 G 있는데 앞에서 찍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사진 찍어주냐면 아이가 가다가 멈춰 있어요. 뭔가 자꾸 호기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걸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찍어주고 집에 와서 그 사실을 보면 이야기 나눈다는 거예요. 이때 뭘 봤는지. 그죠? 현충원 가가지고 앞에서 찍어주는 이런 엄마가 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아이가 어디에 어떤 호기심을 보이는지, 무엇을 관찰하고자 노력하는지, 어떤 걸 잘 보려고 탐구하는지,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이 보셨다가 이 아이의 능력을 개발해주면 아이는 자녀의 추리력, 창의력 이런 게 다 발달이 됩니다. 엄마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항상 유효하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아이들은 여러분들과 뇌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네 뇌경영을 지금까지 했는데 자네는 힘이 약해, 유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원애가 힘이 거의 갖다지는 시점은 4학년 정도가 돼야, 만 10세가 정도 돼야 거의 힘이 갖다집니다. 그때는 엄마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많이 찾을 때 훈련을 잘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엄마를 찾지 않는 시기에 학원 보내고 중학교 가서 난리를 친다. 만 10세까지 뇌를 잘 만들기 바랍니다. 자녀를 학습 주입시키지 마시고. 그럼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뇌가 만들어져요. 그냥 어떤 어머니들 그러죠.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지능력이라는 건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인지능력은 키워주는 시기가 있어요. 평생 가는 시기. 그죠? 젓가락을 위로 자를 것인가, 아래로 자를 것인가, 옆으로 자를 것인가.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하게, 잘 놀으면 되지. 노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방법적으로 아이가 인지하는 힘을 갖고 놀 수 있게끔. 남다르게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 먼 훗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내서 좋은 성과로 행복하고 성공을 이뤄가는 그런 아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네의 마지막 강좌 추리력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운해를 해줄게요. 마음 여린 아이들 어떻게 고칠 것인가, 자르고 징징거리는 아이들, 맨날 엄마 얼굴만 쳐다보는 아이들, 스트레스, 틱, ADHD 걸린 아이들, 그 다음에 스크린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 기가 죽어서 남 앞에 서지 못하는 아이들, 밥 먹을 때 느리는 아이들, 그죠? 몸이 산만해서 붕붕붕 뜨는 아이들, 그죠? 고집이 센 아이들, 집착이 강한 아이들, 그죠? 그 다음에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운의 기능 중에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능들을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